환자들도 이런 치료법이나 질환에 대한 정보도 없고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그냥 환자분들에게 좀 알리자. 기존의 의과대학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리고 기존의 의사들이 유튜브 영상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여러 환자들한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그걸로 좋아지는 걸 보면서, 그런 분들 보면 저희 채널에 따라해보세요에 있는 도리도리 뇌파진동 명상 영상이 나가고 나서 몇몇 군데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있는 뇌 트레이닝 센터 교수님과 오늘 인터뷰를 좀 하게 됐습니다. 자율신경과 관련된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뇌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그 잡지의 편집장으로 계신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BTS 멤버들 상당수가 대학 졸업생이라고 하는데 아마 데뷔하기 전에 학생이었다고 해서 인터넷 검색해보면 그걸로 또 유명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도 자율신경 치료를 하면서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받는 치료 외에 오히려 생활 습관이라든지 일상생활 속에서의 관리가 사실 병원 치료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관련된 정보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나 이 브레인 잡지에서는 그런 내용을 좀 많이 다루고 있다 보니 제 관심사랑도 맞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기존의 질환하고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을 찍던 것과 달리 좀 가볍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저희 채널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남에서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면 될까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그 브레인 104호 파워 브레인 코너에 오민철 원장님 특별 인터뷰로 모시게 되어서 저 유튜브 굉장히 인상 깊게 즐겨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적인 이제 신경 전문의 외과에서 하는 컨텐츠나 이런 치료하고는 다시 다른 영역으로 하고 계신데 네. 우선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일반적으로 신경과 하면 뭐 증상에 대해서 약을 쓰고, 신경외과 하면 약이 안 되면 수술을 하고, 근데 약 쓸 것도 아니고 수술할 것도 아닌 그 중간 또는 그 범위 밖에 있는 신경계 질환이 너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사실 대학의 전공의 때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원가에 나와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면서 느꼈던 게, 환자들도 이런 치료법이나 질환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리고 여러 의사들도 있지만 뭐 이런 거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그냥 환자분들에게 좀 알리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황장애나 불안증이 있을 때 아무리 신경안정제를 먹어도 안 낫는 사람들이 다른 방법은 없을까? 마찬가지로 두통도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데 MRI 찍어도 이상이 없고 신경과에서 약을 줘도 약을 먹어도 안 낫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분들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뭐 뇌에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약을 먹어서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좀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다 보니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냐에 대해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죠. 이런 환자분들은 보다가 내 증상을 이야기하시네. 그래서 나도 저런 증상인데 약도 먹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봐도 안 낫는데 저렇게 하면 나을 수도 있나? 라는 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을 좀 드리려고, 기존의 의과대학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리고 기존의 의사들이 유튜브 영상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리고 뭐 SNS에서 크게 뭐 소개되지 않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좀 알리자. 어떻게 보면 건강 정보고 지식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분야 중에 사실 자율신경이라는 영역이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해서 그런 자율신경 또는 두통 관련해서 의학적인 지식, 그리고 일반인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 그리고 기존의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제 나름의 의견으로 좀 이론화해가지고 알려보겠다 싶어서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하신 자율신경계 실조증, 자율신경계 어쨌든 문제들이 밖으로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네네. 어떻게 보면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거에서 출발해서 문제는 근원적인데 아웃풋은
하다고 느끼는데 특히나 근데 이 자율신경계에 집중을 하셨던 그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자율신경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신경계 질환 중에 MRI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어요. 근전도 검사도 이상이 없어요.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요. 그런 질환 중에 제일 흔한 게 두통 종류고요. 두통이나 어지럼증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환자들을 해줄 게 없는데 환자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거꾸로 환자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모든 환자는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자율신경계의 문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나서 잠을 잘 못 자고 머리가 아파오고 어지럽고 나서부터는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뭔가 과학적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원인 중에 스트레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대부분 스트레스 받으면 신경 안정제나 항우울제를 쓰는데 좋은 방법이지만 그런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수술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수술할 것도 없고 약도 안 듣고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 자율신경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거를 환자를 보면서 느껴서 그럼 이거를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근데 저는 신경외과고 주변에 신경과 신경외과 뭐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신경안정제 쓰는 건데 말고는 없지만 환자들은 그걸 안 해보고 온 분들은 없고 그래서 약을 쓰는 방법 외에 좀 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이 자율신경에 대한 치료법들을 기존에도 책에는 있지만 되게 변방에 그냥 이렇게 치료한다 간단하게 있는 것들을 여러 환자들한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다 보니 이게 생각보다 명확한 원인이 없는 애매한 신경계 질환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무슨 일이든 그렇듯이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게 되잖아요. 그런 환자분들이 자꾸 모이니까 제가 더 공부가 되는 거예요. 환자들한테 배우게 되고 환자들의 증상을 보면서 알게 되고 책에도 나오지 않는 그러면서 제가 몰랐던 자율신경계의 문제나 증상이나 치료법, 생활습관 이런 것들도 제가 오히려 배우게 되고 공부가 되면서 저도 나름대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런 정보들을 나 말고 일반인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 입장에서는 치료 완전 의학적인 치료 영역과 또 예방의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예방의학 영역과 또 일상에서의 관리하는 현대인들이 집에서 일상에서의 관리 영역에 이것이 자율신경계 문제를 여기 다 걸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어떻게 보면 약간 심리학에서 다양한 심리 치료들로 접근하고 있는 심리 상담 센터들도 있고 또 기존에 일반적인 어떤 그 일상에서의 훈련, 뭐 명상 훈련 이런 센터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근데 또 굉장히 좀 눈길이 가는 게 신경외과 관점에서 굉장히 치료적 관점에서 의학적으로 이 자율신경 문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컨텐츠를 소개하니까 그리고 원장님께서 직접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경추 마사지 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복식호흡 또 최근에 그 몽파진 명상 명상법들도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직접 다 이렇게 해보시면서 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보면 따라해 보세요라는 재생 목록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습관들이 있는데요.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환자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치료를 받다가 예를 들어 뭐 발지압을 했는데 또는 맨발 걷기를 했는데 도리도리 명상을 어디서 해보니까 이런 증상들 남아있던 증상들이 더 좋아지더라. 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모르는 내용이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문이나 이런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면 이게 연관이 있구나 라고 해서 올려놓은 한 부류가 있고요. 발지압, 맨발 걷기, 냉온욕 이런 것들 그런 거 말고 이제 실제로 그런 스트레스하고 관련된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신경은 누구나 알듯이 이 신경의 문제는 맞는데 그 신경이 과연 어디에 있는 신경이냐, 그게 눈에 보이는 신경이냐, 우리 몸 인체에 어디인가 있는 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위치가 사실은 척추 라인을 따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하는 내용 중에 뭐 경추 마사지, 흉추 마사지, 복식 호흡 같은 것들은 실제로 그런 신경들 근처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 힘줄, 그러니까
신경에 대한 해부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그 신경의 긴장을 또는 그 신경 주변에 있는 근육, 인대, 근막 이런들의 긴장을 좀 줄여줄 수 있는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한 축, 환자들이 얘기한 거 한 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정말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게 저희 병원에 예약이 안 돼서 기다리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제가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한 25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몇 개월씩 기다리던 분들이 유튜브에 있는 따라해 보세요를 몇 개월 했더니 처음에는 병원 안 가면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몇 개월 하다 보니까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진료를 보러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힘들어서 여러 병원 다녀봐도 안 됐는데 유튜브 보고 따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좋아지는 걸 느낀다. 근데 안 와도 될 상황이었는데 한번 점검하러 왔다. 또는 고맙다는 인사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실제로 주사 치료든 뭘 하든 해서 좋아지는 것보다 더 개인적으로는 뿌듯하다는 느낌. 뭐지? 저도 처음에는 뭐 한두 명 그럴 수는 있겠지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그걸로 좋아지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 몇몇 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 중에도 분명히 의미 있고 뭔가 팩트에 기반한 그런 생활 습관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그런데 되게 귀를 많이 기울이는 편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게 기존의 그 이렇게 의학자 중에서도 이제 신경외과에서 보통의 다른 전문의분들이 걷는 길과는 좀 굉장히 다른 길을 개척해 그쵸. 가고 계시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우연히 이렇게 가고 계신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근본적으로는 제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남이 해놨던 거 똑같이 하는 거를 별로 사실 좋아하지 않고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했을 때 느끼는 약간 좀 개인적인 만족감, 쾌락, 도파민하고 상관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저도 일단 대학에 있을 때는 뇌하수체 종양이나 뇌 종양 중에서도 기저부 종양으로 뇌 가장 깊은 데 있는 그런 거를 사실은 했었던 이유도 신경외과 의사 중에서도 기저부 종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일 3D 직업 중에 하나 신경외과 내에서도 신경외과 자체도 3D인데 그 내에서도 가장 힘든 부분이 기저부 뇌 종양 수술하는 거. 왜냐하면 수술 시간이 너무 기니까. 보통 한 10시간, 하루 종일 수술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남들 안 하는, 남들 못 하는 그런 걸 했다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대학에는 있지 못하고 이제 개원가로 나왔는데 그래서 개원가에서는 저도 남들처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척추 MR을 찍고 척추 시술을 하고 통증 이런 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거는 나 아니라도 나보다 잘할 사람도 너무 많을 거고 남들이 다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런 데서 치료했는데 안 낫는 사람들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거를 고민을 하다 보니 제가 주로 하는 영역인 두통, 자율신경, 줄기세포 요 세 가지 조합이 여러 가지 신경계 질환을 이제 구조적으로 개선시켜 준다기보다는 기능적으로 또는 그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베이스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터치가 가능한 치료 영역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 세 가지를 주로 하고 있는 거고 그 세 가지는 사실 대학에서 신경과든 신경외과에서든 교육 과정에는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 거치면서 경험으로 알아가는 거지 누구 선배들한테 교수님께 여쭤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게 힘들었지만 또 하다 보니 한 5년 10년 하다 보니 여기에도 나름의 룰도 있고 뭔가 있구나 누가 안 알려주고 안 해봐서 그렇지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의사들을 모아서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오상이라는 브랜드를 걸고 압구정에서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두통, 자율신경, 줄기세포 요 세 가지 진료에 좀 전념하고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없는 입원 환자 치료 영역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주에도 그런 자율신경에 관심이 있는 의사분들과 이제 힘을 합쳐서 거기도 하고 있고 바람은 사실은 그런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파주의 입원 환자분들 중에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지방 환자분들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물론 서울 경기권 환자도 있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파주가 아닌 경남이나 전라도나 이런 데에도 같은 개념으로 치료를 하는 병원들이 좀 많이 있으면 이 우리나라 의학이 외국에 비해서 정말 앞서가는, 그러니까 MRI나 혈액 검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지만 정신세계나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런 신경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등한시되고 있거든요. 국내가 명상이라든지 한의학적인 치료라든지 대체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좀 하위급, 좀 급이 낮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현대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개념하고 되게 비슷한 게 저희가 하는 병원이고 이런 쪽에 니즈가 있는 또는 그런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전국에 많으니 그런 병원들이 늘어나면 대한민국의 이 의료 수준이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일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홈페이지하고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자율신경이라는 게 어쨌든 근원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의 쪽이나 말씀하신 그런 협업에 대한 부분이 남다르게 또 눈에 띄더라고요. 인체 근원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뭐 동서의학의 만남, 구획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같은 좀 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좀 약간 열린 마인드셋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가? 그런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실은 좀 다를 수 있는데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각 장기마다 CT나 MRI 검사,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이게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밝혀지는 그 장기에 대한 치료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현대의학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의학은 사실은 그런 걸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관점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한의사들은 한의학에서는 이런 검사나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등한시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근데 반면에 한의학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인체 전체의 유기적인 조화에 관심을 가지는데 이것도 또 다른 한 축의 의학이기 때문에 뭐 꼭 등한시할 건 아니지만 다른 한 축의 개념인데 자율신경이 어떻게 보면 기찻길처럼 척추 따라 쭉 있으면서 몸에 쫙 다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 보는 특정 장기, 예를 들어 어깨, 심장, 위장, 뭐 관절, 뭐 이런 혈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신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를 일으키는 신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의학적으로 접근해서 질병을 보는 사람들의 질환에 대해서 뭐 판단하는 그런 것과 되게 유사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충돌을 일으키고 딴 쪽에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양상도 될 수 있지만 또 잘 섞이면 기존에 할 수 없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사든 한의사든 배타적으로 볼 게 아니라 내가 꼭 알고 있는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도 의미가 있다면 한번 좀 오픈하고 한번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런 치료를 하는지 서로 오픈하고 접근을 하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거기에 상당 부분의 문제는 한의사보다는 의사의 문제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자율신경계 문제가 또 이렇게 오랫동안 집중하고 계시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게 뭐 꼭 국내뿐 아니라 현대인들의 이렇게 몇십 년을 보면 자율신경계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다고 네. 봐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율신경을 쉽게 표현하면 신경 기능이 건강하고 자율신경 기능이 원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그러니까 기본이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초적이고 원시적인 기능들이 잘 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런 싼다는 거는 뭐 대변 소변뿐만이 아니라 땀 분비 포함해서 그런 가장 원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생명 현상들이 원활한 사람들이 자율신경 기능이 되게 좋거든요. 또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이 자율신경이고요. 근데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뭐 여러 가지 직장, 학업, 대인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잘 먹지도 않습니다. 먹어야 될 시간에 못 먹고 일하게 되는 때도 있고, 또 먹는 것도 인스턴트처럼 제대로 안 먹고, 사실 식단을 보고 내가 골고루만 먹어도 얼마든지 잘 먹을 수 있는데 그러지도 않고
정말 빨리 급하게 샌드위치 하나 햄버거 하나 이렇게 먹는, 잘 먹는 것부터 문제가 되고, 잘 자는 것도 잠도 들쭉날쭉하게 자게 되고, 배설의 문제든 이런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이런 기본적인 자율신경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자율신경의 문제는 자연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 자율신경의 문제가 꼭 신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순환기, 소화기, 근골격계, 뭐 신경계 문제, 그다음 피부 비뇨기과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기니까 현대인들이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는 거고, 그 중에서도 자율신경은 그래도 신경계의 일종이다 보니까 신경계 증상이 제일 도드라지는데, 그게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강박장애 뭐 이런 다양한 신경계 질환의 비율이 더 늘어나는 것도 그런 자율신경의 기능을 좋지 못하게 하는 생활 습관으로 오래 살아가다 보니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도 인간도 고등 동물이지만 동물인데, 동물로서 생명체로서 갖는 아주 근본적인 생명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게 만드는 이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그 미스매치가 큰 것 같으네요. 맞습니다. 네. 주변 환경의 문제에 따라서 내 몸이 조금씩 망가지는 거죠. 네.